부의 상징이자 만인의 동경의 대상인 수입차 업체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입차 오너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수입차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켜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고가의 차량 모델을 다수 보유한 포르쉐 코리아 등이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다. 핵심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요소수 탱크 크기 등을 줄이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작에 따라 실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SUV인 벤츠의 A모델은 기준치의 13.7배, B모델은 9.1배나 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로 판매 정지와 함께 리콜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특히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는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현재 3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메르세데스 벤츠 커뮤니티에서는 배기가스 조작과 리콜 관련 성토회장이 열리고 있다. 차량 보유자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한 조작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고, 다시는 저런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강하게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2016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을 떠올리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를 기만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해당 차량 구매자들이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요구 최대치는 무엇일까? 네, 환경부가 국내 수입차 업계 1위죠. 벤츠사의 디젤 차량. 이 배출가스가 불법 조작됐다고 판단을 해서 수입사인 이 벤츠코리아의 역대 최대죠. 7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이런 최대 과징금을 추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포커스 주제, 역대 최대 과징금 부여받은 벤츠사의 이후 행보는입니다. 자, 이번 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아우디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거와 좀 비슷한 내용인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벤츠의 배기가스 네. 조작은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루어졌습니다. 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아닌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의 작동을 제어한 게 이번 차이점인데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이제 질소와 물로 바꾸는 요소수의 분사량 조작을 아우디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요소수 게이지가 부족한 상태, 즉 주행 가능 거리가 2,400km 미만에서 분사량이 감소되도록 했다면, 네. 이번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에는 요소수 게이지와 관계없이 시동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되도록 한 것입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에 운행 시간이 증가하면 네. 질소산화물을 이제 환원 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예.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 0.008g/km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내용이 좀 어려운데 좀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환경부 처분에 벤츠가 좀 불복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례적인 반응 같은데 벤츠 측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현재 벤츠 측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네. 현재 환경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요소수와 관련된 것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 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벤츠가 주장하는 정당한 근거는 엔진 보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추후 결과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법이 개정돼서 이전과는 다르게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이 수입 자동차 업체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 시정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네.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결함 시정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네. 첨부 서류에는 첫 번째로 이제 결함 시정 대상 자동차의 판매 명세서, 두 번째 결함 발생 원인 명세서, 네. 세 번째 결함 발생 자동차의 범위 결정 명세서, 네 번째 결함 개선 대책 및 결함 개선 계획서,
6번째, 결함 시정에 드는 비용 예측서. 5번째였죠. 그리고 6번째, 결함 시정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 시정 내용의 통지 계획서가 있는데요. 현재 벤츠사에서는 결함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5일 내에 이 서류를 다 만들어내려면 좀 촉박하긴 네. 할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고효율, 친환경 경유차로 광고를 했었는데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또 광고 관련해서 좀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짚어볼 거예요. 네, 역시 그럴 수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예, 표시광고법 3조에 따르면 이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네. 또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또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입니다. 이 중 하나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출액 즉 사업자의 영업 수익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소비자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피해자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럴 때 좀 힘을 모아서 집단 소송제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국내는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네. 우선 뭐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집단 소송제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한 명 또는 일부가 어떤 상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밖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분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기존의 판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행 우리나라 국내법상에 의할 때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가지고 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집단 소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당 차량이 뭐 이미 단종된 모델이다라고 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 이 차량을 좀 내놓는 경우에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 피해는 또 소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어떤 손해로 확실하게 이제 입증이 되고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법의 담보 책임 규정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판례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교환 가치 감소, 쉽게 말하면 중고 가격 하락도 네. 손해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판례까지 좀 종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제조사가 또 이렇게 순순히 인정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배상을 해주면 좀 쉽게 해결되겠지만, 네. 그런 것을 좀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소비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 좀 표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